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방설비 기사, 우리 기계 분야, 우리 두 번째 과목인 유체역학 간단하게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우리 이 과목, 두 번째 과목인 우리 유체역학에 대해서.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에서는 가장 우리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죠. 만약에 내가 우리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를 갖고 있다.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갖고 있다 하시는 분은 여기 우리 공통 과목인 원론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법규 얘네 두 과목은 굳이 안 봐도 되죠. 여기서 우리 누구 두 과목을 뺀 나머지 우리 유체역학하고 유체역학 그 다음에 우리 기계구조 및 원리 우리 두 가지만 우리 두 과목만 시험을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없으면은 만약에 나는 전기 자격증이 없다 그냥 기계만 지금 따려고 한다 하시는 분은 원론도 해야 되고 법규 해야 되고 네 과목 다 해야 되죠. 근데 우리 대부분 우리 전기 준비하신 분들이 전기 따고 나면 우리도 기계를 우리 준비하시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 왜 기계보다는 전기가 조금 수월하니까 전기를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기계 쪽으로 좀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계 쪽 중에 요 두 과목이 얘네들이 우리 어디 나온다 그랬어? 얘네들이 우리 실기에 출제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누구 유체역학하고 기계구조가 우리 실기에 다 출제된다 그랬어. 얘네들은 거의 우리 누구 실기에 나오는 과목들이 아니고 얘네 두 과목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얘네들 우리 두 과목을 뺀 여기서 이제 몇 점 맞으면 돼? 12개씩 24개 우리 점수로 따지면 60점 이상 맞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만 우리 누구 죽어라고 집중적으로 파는 게 저는 우리 누구 좋다고 봐요. 어떤 분은 전기 분야 따놓고 우리 점수 벌겠다고 얘네들을 또 시험 보시는 분들도 우리 누구 있는 것 같더라고. 저는 우리 가급적이면 전기 있으면 과목 면제 받아서 이 두 과목만 아주 죽어라고 우리 집중적으로 좀 팠으면 하는 게 우리 누구 조금 우리 제가 보기에는 더 우리 기계 자격증 따는데 수월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파면 이거 그대로 어디로 가? 실기 때 얘네 두 과목 가지고 또 실기를 다 봐야 되니까. 그러면 실기 가서 우리 구조 및 원리 쪽은 우리 필기 때도 구조 및 원리는 우리 계산 문제가 몇 개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필기 때 뭐 하나 많이 나오면 뭐 두 개 뭐 이 정도 나온다 그랬네. 한두 개 정도. 우리 평균 뭐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기계 구조 및 우리 구조 및 원리는 거의 우리 누구 다 설명 문제인데 유체역학은 거의 우리 누구 다 계산이야. 계산 공식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주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가장 기계 쪽에서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 누구 다 유체역학이에요. 그러면 유체역학을 나는 우리 점수 여기서 점수를 벌겠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유체역학은 뭐 하는 거? 과락 면하는 과목이야. 그래서 과락을 면하고 대신에 또 우리 필기 때 웬만큼은 그래도 해둬야 나중에 실기 때 넘어가면 좀 수월하겠죠. 필기 때 안 해놓고 나는 실기 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우리 그래버리면 또 실기 한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기 때 좀 웬만큼 우리 누구 중요한 것들은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때 뭐 하자 거기에 이어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과목인 우리 유체역학은 얘 우리 계산 문제를 한번 보면 우린 중요한 게 요거잖아. 설명 문제 몇 개 나오고 계산 문제 몇 개 나오고 자 계산 문제 몇 개 나오냐 하고 우리 본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2개에서 한 16개 정도 그래서 우리 누구 뭐 작게 나올 때는 뭐 11개 12개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많이 나올 때는 뭐 몇 개까지 한 16개까지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 얘는 몇 점? 60점 이상이다 계산이요. 그런데 계산이나 공식을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누구 무조건 뭘 해야 돼?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원론, 법규, 기계구조 다 합쳐봐야 계산 문제 얘네들 우리 세 과목 다 합쳐서 계산 문제 한 5문제나 나올까? 한 평균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요 세 과목 합치면 우리 5문제 정도밖에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만 죽어라고 계산 문제 나오니까 조금 우리 누구 난이도가 높고 어떻게 보면 소방 기계 쪽은 유체역학을 가지고 당락 결정한다. 뭐 이렇게 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뭐 하자 어쩔 수 없이 계산 공식을 좀 많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체역학을 우리 공부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우리 유체역학 공부하면서 우리 첫 번째 가장 중요시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누구냐 단위야 단위. 그래서 단위를 맞춘다는 단위만 이렇게 우리 내가 알고 있고 그 단위를 맞추면 뭐가 되는 거야 공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누구 유체역학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다 단위환산이야 단위환산. 그래서 단위환산할 줄 모르면 나중에 실기 때도 애먹고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유체역학은 누구 단위환산을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 책에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누구 그냥 유체역학 해놓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체에도 보면은 우리
예, 유체역학에도 보면 뭐 성질 파트도 있고 성질 그 다음에 뭐 유체역학에 대한 뭐 운동법칙이라든지 뭐 또는 뭐 연력학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분야들 그 다음에 뭐 전열 파트도 나올 거고 이런 우리 누구 파트가 조금 우리 여러 개 좀 나눠질 거예요. 나눠진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 공식이 그만큼 또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공식이 많아질 건데 최대한 공식을 암기를 하되 잘 나오는 것들은 제가 우리 잘 나옵니다,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누구 꼭 체크를 해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체크하는 거를 우리 가급적이면 한 10개에서 20개 안쪽으로 좀 한번 줄여보자는 얘기야. 너무 많으면 일일이 공식 다 암기하려고 그러면 우리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두고 한 10개에서 20개 안쪽으로 좀 우리 줄여가지고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 요즘 우리 요 부분은 꼭 좀 봐야 된다. 꼭 우리 암기하셔라. 그럼 걔네들은 꼭 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공식을 우리 한 10개에서 우리 두고 20개 안 넘어갈 거예요. 한 10개에서 우리 뭐 한 15개 정도만 한 요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나중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공식은 누구 단위 갖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위 알고 있으면 단위 가지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유체역학에 대해서 우리 누구 조금 더 우리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우리 계산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 환산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중요한 거 여기서는 우리도 가장 기본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 우리 누구 표준대기압 같은 거. 표준대기압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누구 우리 수은주로 할 거냐 아니면 압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 누구 뭐 얘네 우리 요런 뭐 압력도 킬로그램 우리 퍼 우리 누구 센티미터 제곱 뭐 이런 압력의 단위를 쓸 거냐 아니면 파스칼 단위를 쓸 거냐 아니면 뭐 물기둥의 높이는 우리 미리 아쿠아 단위 뭐 이런 걸로 우리도 구할 거냐 어떤 걸로든 변화를 다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대기압 우리 1기압이다 그러면 1기압은 뭐 수은주로는 뭐 760mH다. 그 다음 우리 물기둥의 높이를 해주면 뭐 10.332m다. 메다 아쿠아다. 뭐 또는 메다 H2O다. 또는 우리 두고 101 101점 우리 두고 332 우리 킬로그램 아이쿠 우리 두고 거꾸로 쓰고 있네. 1점 우리 두고 0 332 킬로그램 퍼 우리 두고 센티미터 제곱이다. 압력으로 해주면 그 다음 우리 파스칼 단위로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바 단위로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표준대기압은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필기 때도 써먹지만 실기 때는 얘네 갖고 계속 환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뭐 우리 외우고 싶어가지고 우리 무조건 중요하니까 외워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이건 의무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 얘네들도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 이름이 좀 많이 나와요. 왜? 얘네들은 우리 걔네 우리 알아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따가지고 뭐 단위도 이렇게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좀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걔네들을 시험에서 막 물어본다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우리 이 단위를 얘가 알아냈기 때문에 이런 단위를 쓰는구나. 우리 포이즈 또는 뭐 포아즈라고도 하는데 포아즈가 알아냈구나. 그래서 이 단위를 뭐 포아즈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스토크스가 알아냈구나. 그래서 이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스토크스라고 얘기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단위를 정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유체역학은 우리 크게 이것만 좀 가자는 얘기야. 단위 좀 우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식은 몇 개? 한 10개, 한 15개 정도만 한번 최대한 압축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점수를 우리 최대 몇 개? 한 10개에서 한 12개까지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설명 문제랑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유체역학은 최대 우리도 10개에서 한 12개 12개 맞아주면 땡큐죠. 왜 60점 요것만 갖고도 60점은 되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 앞에 우리 원론이나 법규 면제받고 요거 2개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와야 되겠죠. 왜? 그만큼 더 많이 보고 많은 우리도 공식들을 더 암기를 할 거니까 그만큼 투자할 시간이 높아지면 그만큼 여기 우리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우리 관련도 기출문제를 막 여러 번 풀다 보면은 비슷비슷한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공식들이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 좀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좀 눈에 많이 익어질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요령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 점수는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보자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계산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으로 공식이
그냥 이 공식에다가 넣었을 때 우리 바로 답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잘 없다고 보시면 돼. 공식을 한 개, 우리 계산 문제 푸는데 공식을 그냥 한 개에다가 대입만 시켜주면 풀리는 이러한 문제는 거의 별로 없다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계산 문제 풀 때는 여기에다 플러스 우리도 공식이 한 개 정도 더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돼. 평균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대입했으면 그 문제 안에 들어가는 우리도 그 용어 중에 하나를 또 안 주어질 거예요. 그럼 그 용어 중에 하나는 다른 공식으로 우리 풀어가지고 대입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꼴이라고 좀 보시면 돼. 그래서 계산 문제 푸는데도 우리도 공식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몇 개 들어갈 거다. 2개, 3개 정도는 들어갈 거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 풀면서 우리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계산 문제 풀면서는 굳이 우리 누구 너무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거 계산 문제 푸는데 한 문제 푸는데 막 한 5분이 걸려. 5분에서 10분이 걸려. 그럼 이거는 풀지 말란 얘기잖아. 맞아요. 이런 문제다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과감히 버리는 거고, 여기 우리 공식 하나 더 우리 공식 대입해가지고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 간단한 문제들 있죠. 그런 거 위주로만 풀어봐요. 그런 것만 위주로만 풀어봐도 이 점수도 넘어. 우리 10개에서 12개 우리 두고 충분히 하고도 남으니까 무조건 우리 두고 좀 난이도 있고 복잡하다, 계산이 좀 우리 길다, 이런 거는 무조건 다 모아자, 제끼고 버려요. 나중에 우리 두고 실기 때 대비해서 좀 봐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되면 보는 거야. 그거는 시간 안 되는 사람은 굳이 억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간단한 공식 위주로, 그다음에 잘 나온다는 공식 위주로만 먼저 이렇게 가서 우리 모아자, 우리 점수 좀 우리 벌어 놓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잘 나오는 공식들이 여기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도 실기 때도 잘 나올 거니까 그때 우리 두고 같이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유체역학 앞으로 공부하실 때 첫 번째 단위환산 우리 누구 잘해야 되고, 두 번째 자, 우리 공식 우리 누구 한 좀 압축해서 한 10개, 15개 정도만 압축해서 보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 드리겠지만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암기하고 가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 나중에 실기 때도 엄청 써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다음에 우리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뭐 하자? 난이도 있는 건 무조건 체끼자. 일단 잘 나와. 문제 우리 매번 나온다. 그러면은 그 우리 풀어봐야 되겠죠. 문제 풀어봐야 되지만 가끔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걔네들은 굳이 억지로 거기다가 시간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이도 있거나 잘 안 나오는 이런 공식들은 일단 좀 먼저 제끼자. 먼저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간단한 거 위주로만 이렇게만 좀 먼저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거 하고 나서 시간 되면은 이제 뭐 이런 것도 한번 찝쩍대 보는데 가급적이면 좀 추천 안 해요. 필기 때는 추천을 안 해. 왜? 굳이 필기 때는 이런 문제까지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실기 때는 문제를 풀다 보면 한 문제 푸는데 계산 문제 하나 푸는데 막 공식 서너 개가 대입이 돼야 되니까 그래도 그때 실기 때 가면은 웬만한 걸 좀 많이 좀 풀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유체역학 좀 우리도 설명 한번 간단하게 정리 좀 한번 드렸고, 앞으로 우리도 진도 나가면서 이제 우리 보면 공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또 책에 조금 우리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책이 조금 우리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너무 많은 내용이 있으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쳐내고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최대한 간단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짧은 기간에 뭐 할 수 있도록 점수 우리 누구 내가 원하는 점수를 우리 누구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누구 유체역학 관련된 우리 간단한 내용 설명을 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본강의 때 우리 실질적인 유체역학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